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구민 여러분들의 그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서 저 박용갑이 대전 중구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중구민들께 가장 감사한 마음이실 텐데 중구민들 다음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구에서 현명하게 박용갑을 선택해 주신 그 유권자분들께 그분들이 가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구는 어르신들 인구가 약 5만 1,000명, 그러니까 한 23% 정도 이렇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인데 저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 어떤 섬김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제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니 해도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많은, 그리고 또 청년층에서 또 많은 지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뭐 당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공천에는 배제됐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이죠. 네네. 맡으셔서 열심히 뛰어준 우리 허태정 전 네. 시장께는 뭐 감사한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저 7개 또 구청장, 중구청장까지 8개 또 기초의원 유성원까지 9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허태정 전 시장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지역을 진짜 불철주야 뛰셨습니다. 네. 저희 지역도 많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뭐 우리 그 선거 운동원들하고 전통시장을 다 누비다시피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허태정 공동 선대위원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중구가 이번 총선에 최대 격전지로 분류됐었습니다. 네.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언제쯤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사실 초반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초반에 용갑이 해줘야지 뭐 네. 어르신들은 용갑이 이렇게 네. 하시는데 열심히 했잖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그래 구청장 할 때처럼 국회에 가서 하면 돼, 많은 지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제 4월 5일 6일 사전투표가 지나고 조금 있다 박용갑이는 좋은데 좀 당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구에 어차피 박용갑이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제가 네.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52.08% 득표를 하셨고 상대 후보와는 약 5,000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승리 요인 분석해 본다면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5,337표 이렇게 이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타당에 그 계신 분들도 그래도 국회의원은 박용갑이가 하는 것이 맞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제가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도 그렇고 또는 뭐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또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승리하는데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겸손과 성실이 승리의 요인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선 확정 뒤에 우리 상대 후보한테 연락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한참 전화가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 후보한테 문자로 그동안 그 의뢰 말씀을 드린다 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차 한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의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대 후보였던 이은권 후보와 네. 정치적으로 몇 년 인연이십니까? 그렇죠. 뭐 한 40년, 40년. 되죠. 네. 네. 그 정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또 뭐 서로가 그 뭐 예의 지켜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막판에 조금 네거티브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절대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뭐 상대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조금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상대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네. 상대 후보의 지지자했던 분들도 포용하고 네. 어떻게 협치하는 네. 그런 모습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뭐 선거 끝나고 쭉 뭐 저를 도우셨던 분들 또는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서도 네. 계속 전화를 드리고 만나면 인사하고 지금 이제 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를 도왔든 안 도왔든 네. 그런 건 뭐 맞아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하나로 진짜 우리 중국 발전을 위해서 네. 또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다 있고 앞으로의 그 중국 발전을 위해서만 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의 7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정권 심판론이 많이 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야당 대표가 밉든 곱든 같이 파트너로서의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그런 것이 한 번쯤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어떻게 보면 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그 심판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네. 이 전통시장에 나가 보면요, 저희들이 느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느끼는 거하고 좀 더 다릅니다. 네. 그 정도로 어느 한 그 시장에 그 상인 한 분이 저한테 후보님 저 선거 운동을 좀 시켜주십시오. 전기세 임대료 낼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할 때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심하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태평 오거리에서 이제 거리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데 어느 한 그 아주머니가 거리에서 제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어요.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발 야당과의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국정 기조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국정 기조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그것을 평가해볼 바로미터가 바로 5월 2일 민주당이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에 네. 대한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겠다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받아줘야 그 말씀하신 협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좀 세월호 사건 또 최상병 사건 또 이태원 사건 등등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원인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을 그냥 묻어가 버리면 그건 사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 자세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특검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7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석권을 하셨는데요. 이른바 원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가장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우리 대전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각자 공약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화합입니다. 화합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대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대전시장과 국회의원들과 머리 맞대고 대전시장에 대해서 또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적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대전시도 이제는 그런 소통을 하는 화합을 하는 그래서 대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짜 우리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도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재선거죠. 네.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김재선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이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김재선 구청장과의 호흡은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제가 구청장을 3선 이렇게 했습니다. 3선 할 때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사실 호흡이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참 어렵게 당이 다 틀렸었나요? 그렇죠. 네. 12년 동안 저 황운하 의원이 계실 때는 같은 당이었지만은 그때 왜 빼놓고는 뭐 거의 다 달랐습니다. 네, 달랐는데 이제는 김재선 청장과 저와의 관계는 뭐 굉장히 이제는 손발이 잘 맞아서 네. 우리 중구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소통하고 같이 협치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자들은 이제 김재선 청장께서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네. 하셨으니까 저하고는 잘 네.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겸손하세요. 말도 잘 통하십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겉으로만 봤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고 합리적이고 뭔가를 모르면 물어봐서 또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읽었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네, 두 분께서 가장 먼저 우리 챙기실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서의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뭐 다른 그 5개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사실 뭐 늦은 건 사실입니다. 거의가 바닥에 와 있는데 이제는 사실 상승 곡선으로 오르는 그런 그 추세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서대전 시민광장에 그 환승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왜 그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첫째 원도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주차난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면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전에는 62회 KTX가 다녔는데 지금 주말 포함해서 12회 정도인가로밖에는 운행이 안 됩니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레일 쪽에도 KTX 증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서대전역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환승 주차장이 여기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둔산에 출근을 한다. 여기다 차 대놓고 도시철도 타고 출근하고 다시 차 가지고 퇴근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일반 주택을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대전 광장이 31,500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인데 한 면 1층을 파게 되면 약 1,000대 정도를 될 수 있어요. 지하 3층까지 파면 약 3,000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시민 광장은 대전 시민들의 것입니다. 이미 그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 파는 비용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이게 3,000대가 된다면 기대 효과는 한 2조 4천억 정도가 되지요.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주차장 3,000면을 만들면 그 정도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전시가 이제는 좀 과감하게 내일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자로서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전시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들은 늘 표를 의식해서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진짜 대전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재선도 되고 삼선도 됩니다. 네. 표를 쫓아가면서 행정이나 정치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신껏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면 저는 충분히 재선도 할 수 있고 삼선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재선을 안 하더라도 다음 분이 와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과감하게 진짜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아니라 미래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사실 100년을 보고 져야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구가 도심 공동화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가 5개구에서 가장 늦게 이제 맨 바닥에서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선화동 지역만 하더라도 약 8,400세대가 이제 2017년까지 지금 입주한 곳도 있고요.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약 인구는 2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네. 물론 뭐 중구에 사시는 분도 입주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그때 그 공사를 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53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약 3만 4천 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럼 1세대 2.5 곱하기 2.5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8만여 명, 8만 5, 6천 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원도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화는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인구 유입.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그 정주 여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도 다양하게 내놓으셨죠. 우리 저 당에서 이제 그 당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혼하는 그런 그 가정에게 10년 만기에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네네. 대출을 이렇게 해줍니다. 대출을 네. 해주고 또 이제 뭐 그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둘째 출생 시에는 50%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셋째 출생 시에는 전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그래서 두 자녀 이렇게 출생했을 때는 24평형을 이제 분양을 전향하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네. 세 자녀가 있을 때는 33평형 분양 전환해주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안 낳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혼하게 되면 주택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이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아이를 누가 키워줄 것이냐. 네. 이 보육의 육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여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들어왔지만 남자 직원하고 같이 입사 동기지만은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많게 경력 단절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도 사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 출생아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회가 늘 다른 거 가지고 불통, 소통 안 되는 이런 싸움 하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우리 출생 문제,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하고 우리 재생 에너지에 관한 정책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친환경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대전환하는 그 아리백 시대를 이제 구현하고요. 탄소 중립형 그 산업 전환 추진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리백만 가지고 탄소 중립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 지금 저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그게 다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CF100이라고 해가지고요.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연료전자 이것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먼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그룹 뭐 이렇게 해서 21개 그 기업들이 2050년까지는 사실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제로화 운동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이런 그 기업들 이런 붐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남태평양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투발로라는 섬이 있죠. 거기는 지금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음. 사실 국가 포기 선언한 상태 아니에요? 네. 저 우리 그 인도양에 보면 발리섬 유명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섬이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것이 다 환경의 그 오염에서 오는 것인데 네. 이런 문제는 진짜 음. 모두가 네. 특히 정치권에서 음.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선인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효입니다. 그 효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 축제도 그렇고요. 또 뿌리 공원도 있는데 뿌리 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 강조하셨죠? 네네네. 지금 제가 사실 효문화 중심 도시에 가장 사람이 근본이 효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로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지켜진 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세요. 거의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늘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심한데 이런 것을 다 해소하려면 근본, 효, 인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12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문제에 중점을 뒀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근본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공원 지금 1단지가 12만 5천 제곱미터인데 네. 아직도 거기에는 문중들이 244개 문중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문중들이 성취 문중들이 조형물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는데 309억입니다. 네. 거기에는 19만 8천 제곱미터 지금보다는 더 크지요. 네. 그래서 잔디광장도 지금 있는 곳보다는 더 한 배 반 정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만들고요. 저는 지금 거기에 유스 호스텔을 좀 져가지고 설계 변경을 좀 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 수학여행 여행도 하고 또 자기 성씨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와서 봄으로써 일단은 네. 그 효를 알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유의시설을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문산은 선거 때마다 사실은 뭐 다 그 정치인들이 다 합니다. 네. 보문산 관광벨트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보문산은 대전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필요한데 저는 보문산의 대사지구와 동물원과 뿌리공원이 연계돼서 별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대전시에다 그렇게 해서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단체와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발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지켜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서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느 것이 더 그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지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지어집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대사 1구역과 부사 4구역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1구역 아파트가 또 들었습니다. 대형동 1구역도 네.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몇천 세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거와 연계해서 대사동 보문산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밭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구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으로 3선 행정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중구를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4년 뒤의 중구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사실은 또 우리 중구청장이 저와 다 손발을 맞춰서 지금보다 좀 더 난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이렇게 실천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겁니다. 사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을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대전 광역시 시의원 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장애인 콜택시 노란 지붕의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지금 거리에 노란 지붕의 장애인 콜택시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가장 내가 정치를 하는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구청장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 사회적인 약자, 어르신들, 또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단체, 그다음에 보육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국회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회적인 약자 대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네.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서 이제 네. 국회의원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젊은 후배 네. 인재들도 좀 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청년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직업을 가졌든 임금 격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특히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심해서 늘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소득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임금 격차 문제가 돼야 다양한 일자리도 더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을 이제 사실 정부에서 지금도 조금씩은 지원해지지만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끝으로 초선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국회의원을 시켜주신 만들어주신 중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제가 공약했던 이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당선인이었습니다.